요양보호사를 따면 여러 가지 이유로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취득 기간이 짧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취득하신 분들은 길게 일하지 못하고 장롱에 자격증을 넣어두시기 마련이죠.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현실과 급여,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경력 단절이나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전망 좋은 직업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시TV 규리쌤입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취득하신 분들이나 취업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하는 일은 크게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로 나뉘는데요. 시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를 합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형식적인 설명은 이렇지만 실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파출부랑 비슷하다거나 수발과 가사일, 요리, 빨래, 목욕 보조, 병원 동행, 심부름, 외출 동행 등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다 하시고, 창문 닦아라, 김치 담가라, 장롱 정리해라 등 잡다한 일을 시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휠체어로 이동을 하실 때나 목욕을 하실 때 어르신을 안아 올리는 일이 잦아서 손목을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요양보호사 관련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달아주신 댓글들입니다. 형식적인 업무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실제 현장에서 겪는 일이 너무 달라서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정말 봉사정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의 기본급에 주휴수당 1,972원, 연차수당 568원까지 더했을 경우 최대 12,400원의 시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는 근무 시간과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야간, 주간, 휴일, 연장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중증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설, 센터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닌 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최저시급만 맞춰서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표준임금 체계 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장점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자격증은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거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이라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평균 2달에서 5달이면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아서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단점도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봉 상승이 어렵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점은 한 시설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센터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 이전에 쌓아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경력을 쌓아야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취득 시 지원받는 국비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을 알아보셨지만 2024년 1월부터 자격증 취득 방법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났고요. 교육비는 선부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을 근속한 경우에만 교육 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선부담해야 하는 선부담 비용만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세 번째,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부분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르신들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모든 어르신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르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센터에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 말해 출근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센터에 보고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센터에서는 이용자를 잃을까봐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분들은 참고 근무를 하시거나 스스로 그만두신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고 급여는 적지만 몇 년째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열악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극한 직업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재취업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신 거라면 제가 요양보호사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비슷하지만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양보호사 말고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의 생활을 돕는 일이 주 업무라면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 분야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같은 노인복지 분야로 예를 들어본다면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리학이나 치매 예방, 율동, 노인 스포츠 활동 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좋아하신다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의 활동적인 센터로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전 직장에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직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원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복지시설이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같은 시설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의 상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320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5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셔도 간단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후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하나의 취업 스펙으로 간단하게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중장년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재취업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신다면 재취업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는 절대 나쁜 직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은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두 자격증의 계열은 비슷해도 업무적인 부분이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나에게 더 맞을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재취업률을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나 댓글에 있는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준시 채널에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취업 관련 꿀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한 번씩 누르셔서 알찬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